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원장님들이 요청을 하신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치과 개원 세무신고 필독서입니다. 자, 저희 닥터북은 개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어떤 얘기들이 있으시냐면 저희 닥터북을 사용하시는 병원의 페이 선생님께서 곧 개원을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던 이제 세무실장님들이 새로운 개원을 하는 병원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단순하게 초기에 세무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닥터북을 소개하다기보다는 치과를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치과 개원에 참여하는 실장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개원 세무신고에 대한 필독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이고요. 매출액 집계, 결제 위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치과 같은 경우는 매출액 신고죠. 매출액 신고니까 매출액 신고를 어떻게 세법 기준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세법에서는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병원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닥터북을 홍보하는 강의는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닥터북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까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강에 보시면 이제 병원 매출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원의 세무사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세요. 국세청에. 자, 그렇다면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단 청구금, 순수한 현금, 이거 페이 선생님 계셨을 때 관심은 없으셨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할 거다. 자, 그런데 알아서 잘 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세무사무실에서 잘하고 왔을 때 우리 병원에서 세무신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에서는 치과 병의원에 세금 신고할 땐 요 네 가지 봅니다.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 영수증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단 청구금이 얼마인지, 순현금이 얼마인지. 자,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은 왜 없지? 라고 했는데, 자, 그건 다음 강의나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험 매출이 공단 청구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대다수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점검을 하시려면, 신용카드의 매출이 적정성을 보시려면 지금은 단말기를 많이 쓰실 거예요.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카드사에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다수 개원을 시작을 하시면 담당 세무사님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매출을 다 알아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말기 정도는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던 국세청에 있는 자료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먼저 들어가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국세청에 이제 조회발급이라는 사이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이 조회발급에서 쭉 내려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월별로 국세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매출은 돼야 됩니다라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은 이 자료를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이 지나면 국세청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 정도, 2억 7천 정도가 우리 카드 매출입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우리는 단말기는 2억 5천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르다라는 게 꼭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제 경험을 보면 단말기가 과세 면세 단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말기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다른 단말기를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누락이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점검을 할 거냐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한 달이 경과는 되지만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 우리 병원에서는 2억 7천 정도의 매출이 국세청에서 인지하고 있구나. 그럼 적어도 요거보단 100원이라도 더 많게 신고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제 이 금액하고 정확하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카드 취소분일 수도 있고, 국세청 조차도 이 데이터는 참고만 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단말기사, 카드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드릴게요. 카드 매출 세법 기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법 기준은 뭐예요? 국세청이에요. 세무신고시 점검. 세무사무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세무사님이, 아, 우리 병원의 매출액은 얼마입니다라고 갖고 오죠. 이 금액하고 큰 차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취소 금액, 국세청도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었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환자가 와서 카드로 결제한 이후에 카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출 누락을 유도한다거나,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역시 카드 취소하고 뭐 담당자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일종의 횡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점검하셔야 되고, 결국엔 국세청과 수납 프로그램의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세청이 들으니 우리가 지금 2억 7천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납 프로그램의 금액이 이것과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면은 입력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와 우리 수납 프로그램의 차이가 혹시 발생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 때 이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부가세, 과세업자로, 그러니까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를 진료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과세사업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도 뭐 매우 국세청 매출액 관련 기준으로 본 것처럼 현금 영수증도 국세청에 가면 있어요. 현금 영수증 같이 볼게요. 조회발구로 들어가셔서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조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매출 내역 조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매월 월별로 우리 병원에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1, 2, 3, 4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데스크 선생님이 관리자 번호, 즉 이제 1, 2, 3, 4 국세청 번호로 자진 발급을 한 내용을 1, 2, 3,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0151, 뭐 01110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의 휴대폰 전화라든가 카드 번호 자리 마지막 4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관리했듯이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좀 그 국세청은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서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를 해서 조금 이 옵션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 월별로 봐야 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1월 달에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현금 영수증 매출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수납 프로그램은 얼마인가 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신용카드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국세청의 기준과 우리 수납 프로그램의 기준이 틀리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발행하는 이 금액은 모든 것이 수기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인데 대수 선생님이 실수하셔서 이게 1,5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두 번째 중요한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 수납 프로그램의 차이를 꼭 보셔야 된다. 자, 여기도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세법 기준으로 잡아야죠. 세법 기준은 국세청이 다 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시 세무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국세청에 있는 자료랑 비슷한가?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이슈가 됐던 내용들. 계좌에서 입금하신 분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분이 다를 경우에는 일단 세무당국은 매출 누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청을 하는 거니까 환자 중심으로 끊겨야 되겠죠. 이제 안타까운 건 국세청에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분이 일단 정보가 나오질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수납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닥터북 자랑하면 저희는 나옵니다. 나오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닥터북에서 현금 영수증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영상을 찾으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현금 영수증 관리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갈게요. 자, 다음 스텝은, 자, 이 내용도 저희가 뭐 오프라인에서나 살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온라인에는 한계는 있지만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현금 영수증 국세청 봤죠. 자, 공단 청구금하고 순수한 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공단 청구금, 지금 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 청구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미수액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미수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 또 뭐 지역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미수금을, 본인 부담금을 많이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비급여하고 같이 혼합진료 할 때는 미수금을 받았다고 체크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미수금이 너무 많으면 환자 유인하는 거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미수금의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앞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다시 한번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질문하는 사례입니다. 카드 10만원 결제하셨고 현금으로 5만원 결제했어요. 자, 그러면 현금은 5만원이니까 10만원 미만 아닙니까? 하지만 합계가 1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발행하셔야 돼요. 반드시 발행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결제 유형이 나누어져서 10만원이 안 되더라도 전체 금액이, 총 진료 금액이 15만원이니까 발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총 진료비 12만원 나왔어요. 공단은 10만원이고 현금은 2만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 진료비 기준이에요. 총 진료비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 2만원도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또 개원하셨을 때 수납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 내용 같이 고민하셔서 반드시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개원의 성패는 한 달 내에 병원의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개원 컨설팅을 도움을 받고 병원에 런칭을 할 때는 한 달 안에 모든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로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과세 유형으로 할 건지 면세사업자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보톡스나 미백이나, 이거는 이제 치과는 상관이 없겠죠.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 부가세 관세 진료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부가세 진료 항목인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자, 우리 병원이 면세사업자로 개원을 했다. 문제 안 됩니다. 전혀 문제 안 되는데, 우리 병원이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미백이나 이런 환자가 있다. 그렇다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단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민번호라든가 이름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 매출 명세서 뭐 작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전부 발행하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다 발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목표 드립니다. 목표. 환자 본인 부담금 미수 금액 수시로 점검하셔서 미수 금액이 많으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세 환자가 있을 경우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주민번호나 이런 개인적인 자료가 들어가서 환자가 협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냥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비율은 뭐 80% 이상이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 다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발행하시는 게, 어떤 분들은 순수한 현금이 너무 없게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없는 거는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행하시도, 다만 현금 영수증 발행 비율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작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파트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음 파트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파트도 역시 또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서도 그냥 쟁점하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것만 얘기할게요. 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는
면세 사업자로 신고를 하신 치과 의원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매년 2월 10일에 신고를 합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파트는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파트에 대한 영상은 다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개원하신 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니까. 다만 그냥 결론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결제 유형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세무사님이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입니다. 우리 이거 점검하는 거 배웠죠? 국세청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얼마입니다. 이것도 봤죠? 국세청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기타 매출은 뭡니까? 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현금 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그거 빼면 뭐가 남을까요? 공단에 청구한 금액과 순수한 현금이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타 매출은 공단에 청구한 금액과 순수한 현금으로 구성이 돼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공단 부담금은 대다수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타 매출은 8억 7,700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8억 7,700은 공단 청구금과 순수한 현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한 현금으로 구성될 확률이 매우 높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서도 신고하지만 그 두 번째 장으로 요거를 한 장 더 신고합니다.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물론 치과는 검토표 말고 한 장이 더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까진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너무 머리 아프시면 이 강의를 계속 안 들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서가 첫 장이고 두 번째가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고가 돼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수익금액을 얼마나 신고할 거야. 그래서 14억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이렇게 보겠죠. 14억을 신고했는데 각각의 결제 유형별은 신용카드가 4억 7천, 현금이 6,600, 나머지 공단 금액하고 순수한 현금이 이만큼 들어가겠구나 라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장은 똑같은데 똑같은 14억이잖아요. 똑같은 금액인데 문제는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누는 거예요.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눠서 신고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공단 부담금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엔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이 총 진료비를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총 진료비로 신고를 해야 돼요. 총 진료비라고 하면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자, 이 기타 매출은 뭐죠? 다시요. 현금 기타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뺀 거니까 공단 부담금하고 순수한 현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공단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결제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업자 현황 신고서의 이 8억 7,700보다 수익금의 검토표의 매출액, 보험 매출액이요. 이 보험 매출액은 반드시 커야 되겠죠. 왜냐? 이쪽에는 본인 부담금 신고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본인 부담금 빠졌잖아요. 일로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이 금액보다는 이 금액이 항상 작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원장님이 이제 세무신고를 할 때 사업자 현황 신고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랬는데 요 건강보험의 합계가 기타 매출보다 많지가 않고 만약에 작다 그렇다면 중복 매출입니다. 즉 본인 부담금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진료하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별도의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사업장 신고를 매년 하실 텐데 면세업자는 신고할 텐데 그때 이 건강보험의 합계액이 반드시 기타 매출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자, 어려운 얘기지만 학습 목표 드립니다. 사업장 신고 2월 10일 날 시작이 되니까 이전에 이 자료를 꼭 받으셔서 이런 내용들 제가 뭐 경비나 이런 부분 아직 설명도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오시면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반드시 검토. 자, 기타 매출보다 보험 매출이 작지 않은지 점검. 자, 모르시겠다. 기타 매출보다 보험 매출이 작지 않은지 보시면 돼요.
적격증빙에 대한 금액이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이란 얘기는 원장님이 1년 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이런 경비들을 넣은 거죠. 근데 요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라는 건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 내용을 블랭크로 작성하는 그 세무대리인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장 신고서는 매출을 정확히 하면 된다라는 이제 관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적격증빙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좀 민감하니까 이 내용도 가능하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뭐 다 왔습니다. 이 영상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 1강을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매출액 점검이 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과 개원하시면 이 매출액 점검 초기에는 월별로, 아니면 좀 안정이 되시면 꼭 반드시 분기별로 하셔야 되는데, 세무사무실 자료를 반드시 받으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작성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국세청 기준의 홈택스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랑 비슷한지,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국세청 기준 계좌에 입금된 내용도 다 보셔야 돼요. 계좌에 입금된 내용 역시 홈택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공단부담금, 자, 본인부담금 중복차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이 공단부담금에 이 금액을 또 결정하시려면 요양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간지급 내역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도 도와줄 수 없는 순현금, 이 부분은 그 원장님께서 수납 프로그램이나 계좌에 있는 돈들 잘 확인하셔서 금액을 수준을 정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잠깐 그래도 닥터북 강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닥터북은 요 내용 자동 집계가 되고요, 요 내용 자동 집계 되고요, 요 내용 자동 집계 되니까 사실상 다 자동 집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현금에 대한 계좌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강인데요. 강의는 치과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나 막 개원하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초기에 세무 관리에 대한 필독 내용이니까 반드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